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스크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는 스크라이브예요. 스크라이브는 무슨 뜻이다? write, 쓰다의 뜻이 되는 겁니다. 종이 안 받았어? 잠깐만. 좋다. 얘들아, 다음 주 월요일 수업까지 그거 책 사오면 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할 거니까. 뭐야, 재혁,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썼어? 이제 마음 아프게. 똑같네? 이거는 얘기하지. 이거 쓰고 줘주세요, 일단. 자, 갑시다. 잘 썼네, 지아. 나 촬영 중인데. 자, 갑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describe. 또 안 따라해, 진짜. 야, 빨리 따라해봐. describe. 무섭게 할까? 자, describe 할 때 de는 뭐예요? 아래로라는 뜻이야. 아래로. 그리고 scribe가 쓰다지.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보고 이렇게 보여? 아래로야, 아래로. 미래로가 아니라. 자, 우리가 뭔가를 보고 묘사할 때 이렇게 다시 써보고 이렇게 보고 묘사할 때 다시 써보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무슨 뜻이야? 묘사하다야. 자, 그래서 원래 describe는 얘들아 옛날에는 글로 묘사하는 거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글이던 그림이던 동일하게 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describe. 좋습니다. 그 다음에 depict. 자, depict는 뭐냐면 아래로 fict라는 말 자체가 그림이라는 뜻이야. picture에서 나온 거야. picture. 그래서 무슨 뜻이야? 얘도 묘사하다야. 근데 원래 fict는 그림으로 묘사하는 거였어. 그림으로 묘사하는 걸 뜻했고 원래 얘들아 describe가 글로 묘사하는 거였거든. 근데 같게 쓰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descriptive. 자, descriptive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형용사겠지, 얘들아. 왜냐면 ive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묘사적인 이 말이 되겠지, 얘들아. 그치? descriptive라고 하면 묘사적인이야. 묘사적인. 묘사하는이라고 봐도 돼. 됐나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description. 자, description이라고 하면 이번엔 ion이 붙었지. 그럼 무슨 뜻이 돼? 명사로 묘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그리고 단톡방 뭐 올라오면 꼭 읽어. 알았지? 다들. 자, 그 다음입니다. prescribe. 좋습니다. 여러분, pre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pre가 뭡니까? beforehand죠. 자, beforehand가 뭐라 그랬죠? 미리라는 뜻이지, 미리. 그치? 자, 그러면 pre가 미리고 scribe가 쓰다야. 그럼 미리 쓰는 거지, 얘들아. 미리 쓰는 게 무슨 뜻이야? 이건 좀 연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병원 가면 미리 써주는 게 있죠. 약 받아오세요 라고 하면서 미리 써주는 게 뭐야? 얘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동사로 처방하다 라는 뜻입니다. 처방하다. 자, 여러분, 그럼 그 다음 단어는 describe에 ion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겁니다.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prescription. 자, prescription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는. 뭡니까? 처방이라는 뜻이 되겠지. 얘들아, 명사로 요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하죠. 우리 쇼츠에 중독돼 있잖아요. 그쵸? 저 빼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scribe. 여러분, sub라는 말이 뭐야? 우리 배웠잖아. 아래로지. 맞아요? 그럼 아래로 쓰는 거지. 근데 얘는 어떤 게 다른 거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에서 신문을 구독할 때 있잖아. 영국이나 이런 데서 유럽이나 국가에서 그때 신문사에 직접 가서 그 신문사의 직원하고 앞에 앉아서 실제로 뭐 했는 줄 알아? 신문을 구독할 때 계약서에 밑에다가 사인을 했대. 구독하려고. 그래서 그게 그대로 굳어져 나온
단어야. 그래서 구독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독하다. 따라해보겠습니다. subscribe. 자신있게 도훈아 괜찮아. 네가 하는 만큼 실력이 늘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subscription. 얘들아, subscription은 ION이 붙었지? 그럼 뭘로 바뀐다? 명사. 그럼 무슨 뜻? 구독. 됐어요? 조태꾸알이 뭐예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그치? 자, 그 다음입니다. 별표 하나 칠게요. 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출제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칠게요. 왜 지워지니?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ascribe. 자, 이게 뭐냐면 A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toward, 향한다 그랬지. 그래서 aspire가 뭐였어? 얘들아 기억나? aspire가 무언가를 향하여 호흡하는 거니까 열망하다였지. 그치? 자, 그것처럼 비슷하게 쓰긴 쓰는 거야. A 사건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저질렀다고 쓰는 거야. 그래서 A를 B 덕분으로 여기다야. 혹은 때문으로 여기다야, 얘들아. 여러분, 덕분이랑 때문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약간 뉘앙스가 보여요? 혹시? 덕분이랑 때문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덕분이 좀 긍정적인 느낌이죠. 근데 때문이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ascribe하고 attribute는 둘 다 긍정과 부정의 뜻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ttribute하고 ascribe A to B하고는 같은 뜻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attribute A to B라고 하면 A는 B 덕분이다 라는 뜻이 되고 attribute A to B는 A는 B 때문이다 라는 부정적인 뜻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는 수동태로 나와. A 봐봐. 수동태로 써볼게. A 비동사 attribute가 동사잖아. attributed to B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 왜 B attributed라고 바뀌어요? 다 같이 목적어가 A니까. 뭐라고 얘들아? 목적어가 A니까 목적어가 뒤에 나올 수 있는 attribute라는 동사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지. 타동사는 반드시 뭘 쓸 수 있다라고 배웠지? 수동태. 근데 수동태는 누가 주인공으로 바뀌지? 목적어. 그래서 쌤이 A를 앞으로 당긴 거지. 얘들아 이해돼?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A는 B 덕분이다. A는 B 덕분이 되다 라는 뜻도 되지만 그냥 A는 B 덕분이다야. 이해돼? A는 B 때문이다야, 얘들아. 됐니? 자, 그런데 impute라는 동사는 부정적입니다. 이건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들아 무슨 뜻이 될까? A를 B 때문으로 돌리는 거야. 되셨습니까? ascribe A to B, attribute A to B는 둘 다 무슨 뜻? A를 B 덕분으로 때문으로 돌리다. 덕분으로 혹은 때문으로 돌리다. 자, impute A to B는 뭐라고? A를 B 때문으로 돌리다. 얘들아.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attribute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inscribe. 자, inscribe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일까? in이 무슨 뜻이에요? in이 안에라는 뜻이지, 얘들아. 맞아? 그러면 안에다가 쓰는 거지. 그러면 inscribe는 무슨 뜻이 되겠어?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뜻이 되겠지. 맞아요? 여러분, 조각하다라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의어가 뭡니까? 혹시 알까요? carve죠. 그렇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carve. 자, carve라는 뜻이 됩니다. C-A-R-V-E입니다. 자, carve가 조각하다, 새기다 라는 뜻 되겠습니다. inscribe는 학문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scribble. 자, 발음해 볼게요. scribble. 자, scribble 왠지 형용사처럼 생겼죠, 얘들아.
BLE로 끝났으니까, 그치? 얘 동사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크리블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쓰긴 쓰는데 B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왠지 제대로 안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대충 쓴 느낌이 드는 거거든. 정신없이 쓴 느낌이거든. 그래서 휘갈겨 쓰다라는 뜻이야. 휘갈겨 쓰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단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적어서 괜찮죠?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시만요. 숙제 검사 잠깐 하도록 할게요. 자, 숙제가 우리가 오늘 14쪽부터 몇 쪽까지였습니까? 16쪽까지 숙제였죠. 잠깐 검사하도록 할게요. 잠깐 검사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Where is stamp? 있다. 14쪽에서 16쪽. 맞다. 도훈이 못 봤지? 도훈아 오늘 집에 가서 꼭 강의 봐. 필기 검사할 테니까. 16초까지. 까먹고 있구나. 14쪽부터. 강의 안 봤지? 강의 보면 돼. 얘네도 강의 보고 하면 되고. 16쪽 옳지. 오, C야. 했나? 잘했어. 야, 근데 너는 왜 앞에 체크가 안 돼 있지? 그래서 다시 해온 거야? 굿. 자, 여러분. 저기 뭐냐? 3사형식 있죠? 3사형식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 형식, 3형식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형식의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주어와 동사죠. 그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형식이라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법한 내용을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에 선생님이랑 수랑 시제랑 태를 배우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하고 테스트만 봤잖아요.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그때 결과가 너무 참혹했어. 그래서 하는 거 알았지?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자, 1형식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얘나 보통 1형식 문장에 주어하고 동사만 정말로 나오나? 띡. 모르겠어? 1형식 문장에 주어랑 동사만 나오면 엄청 간단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문장을 봐봐. 3번 문장 같은 거 봐봐. The K-pop concert began at 5 o'clock이거든? 이 문장을 보시면 주어 동사만 보이십니까? 모두 보이시죠? 시간. 이제부터는 쌤한테 이렇게 말해줘야 돼. 얘네야. 수식어요. 뭐라고요? 수식어가 보인다는 거야. 왜 수식어가 보이죠? 시작하긴 시작하는데 몇 시에 시작하니까? 5시에 시작하니까. 그럼 5시에라는 말은 시작한다를 꾸며주는 거야? K-pop 콘서트를 꾸며주는 거야? 시작한다를 꾸며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너한테 수식한다는 말, 꾸며준다는 말은 정보를 추가하는 거야. 얘나야, 엄마 곧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엄마 1시간 뒤에 올 거야 라는 말이랑 엄마 주차장 앞에서 빵빵 소리가 나면 1시간 뒤에 엄마 오는 거야 중에 누가 가장 구체적인 정보야? 마지막 거지, 그치? 그게 전부 수식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수식어를 형용사와 부사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형용사다 부사다? 5시에라는 말은? 왜죠? 시작한다를 꾸며주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K-pop 콘서트를 꾸며주면 바로 그거야. 알겠지? 그게 겁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2형식 넘어갑니다. 여러분 2형식의 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주어, 동사, 보어인 2형식에서 보어 자리에는 지우야 어떤 품사와 어떤 품사 들어갈 수 있어? 형용사, 명사가 들어갈 수 있지? 지우야, 그럼 쌤이 조금 더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게. 지우, 중학교 1학년 때 투부정사 배우셨죠?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도 있고 부사적 용법도 있죠.
그럼 그 투부정사도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요? 왜 안 돼요? 투부정사가 형용사인데? 투부정사가 명사도 되는데? 가능하죠? 도훈아, 동명사는 품사가 뭐예요? 그럼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은아, 분사는 품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고 했죠? 누구하고 누구였습니까? 형용사 아니면 부사였죠. 그럼 분사도 형용사가 된다는 거니까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Yes. 쌤이 안 써줬을 뿐이야. 다 가능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형식 동사는 6개밖에 없어. 뭐인 줄 알아? 그동안 날 만나기 전까지 비동사하고 look, sound, taste, smell, feel이었어. 맞지 얘들아? 솔직히 비동사하고 오감동사밖에 몰랐지.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더 추가할 거야. 세 번째, 뭡니까? 뭐뭐? 되다 동사. 9개. 시작. 보지마. 말해보세요. 시작. 시작. G로 시작하는 거. Go. Get. 빨리 해봐. Grow. Turn. Learn. For. Come. Become. Make. 다 같이 시작. 해봐. 입모양이라도. 잘했어. 그 중에 7가지만 어떤 품사만 들어갈 수 있어. 뒤에 보호 자리로. 형용사였지 얘들아. 그런데 become과 make는 뭐가 가능해? 둘 다 가능하지?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동사입니다. 뭐뭐 인체로 있다 동사 5개 시작. keep, remain, stay, stand, lie. 시작. keep, remain, stay, stand, lie입니다. 됐습니까? keep, remain, stay, stand, lie 중에 한 놈만 뒤에 명사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누구였죠? and remain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모두 수업을 들을 때마다 지식이 중첩돼 있어야 돼. 얘들아, 지식이 다시 곡간, 그 쌀이 있는 곡간처럼 비워 있으면 안 돼, 얘들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중첩되어야. 사실 선생님이 다음 주에 원래 천일문 절 수업을 이어가려고 했어. 근데 학생 2명이 쌤한테 의견 제시를 했어. 수업이 너무 쉽대.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책을 좀 다시 수정을 했어. 고등교재로, 진짜 제대로 고등교재로 나가려고. 그래서 이번에 책을 원장님이랑 정말 신중하게 선택한 거야.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책을 진도로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가르쳐줬던 지금 짤막한 개념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제 고등학교 독해로 본격적으로 나갈 거고 고등학교 서술형으로 본격적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져. 근데 당연한 거야. 왜? 고등학교 1학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선생님한테 배울 때 중첩돼 있어야 됩니다. 자, keep, remain, stay, stand, lie 중에 remain이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 제가 5번째 동사 2가지를 추가로 가르쳐드렸습니다. 뭐였죠? 뭐뭐? 인 것 같다죠. 뭐하고 뭐였습니까? seem과 appear였습니다. 맞아요? 지우, seem과 appear 뒤에는 어떤 보호가 나올 수 있죠? 필기했잖아요. 필기한 거 보셔도 됩니다. 어디다 필기했지? 여기네. 뭐였습니까? 명사와 형용사와 투부정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형식까지 끝냈습니다. 자, 이제 3형식 문제를 풀면서 3형식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얘들아, 그 숙제 안 한 친구들은 체크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해서 선생님한테 토요일날 다시 가져와. 선생님이 채점해 주던가 할게. 자, 다음 문장에서 아니면 강의 다시 보고 채점해도 돼. 목적어를 찾아 혹은 수식어구까지 다 포함된 거 밑줄을 긋고 문장 전체를 해석하래. 1번 I heard a rumor about our new professor. 지아, 어떤 게 목적어죠? 수식어구까지 찾아서
그렇죠. A rumor about our new professor죠.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전체 시작. 그렇죠. 너무 잘했습니다. 자, 주어는 나는, I, 동사는 heard, 그치? 그 다음에 목적어는 a rumor about our new professor 말하고 싶었지? 대신 말해준 거야. 대변인, spokesperson. 자, 중요한 건 뭡니까? about our new professor죠. about our new professor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교수님에 관한이죠. 그럼 우리의 새로운 교수님에 관한 소문입니까? 관한 들렸답니까? 소문이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에 대한 추가 정보, 품사는 형용사. 맞지? 보어 자리니 아니니? 아니지. 그럼 무슨 자리지 얘나? 아까 너한테 질문했던 세 글자. 문장이 길어지게 해주는 자리. 수로 시작하는. 그렇지. 이게 수식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수식어는 쌤이 M으로 modify 오기 때문에 M으로 표기한다고 말씀드렸죠? 2번입니다. 자, 2번은 도훈이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He bought a movie ticket at the box office. 시작. 그는 영화관에서 영화 티켓을 샀었다. 너무 잘했습니다. 주어는 he고 동사는 bought 샀다고요. 목적어는 movie ticket at the box office야? 그러면 박스 오피스에서의 영화 티켓이야? 박스 오피스에서 샀다야? 에서의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자연스러운 게 여기까지만 목적어예요. 왜냐면 사긴 샀는데 도훈아, 이 문장의 뉘앙스는 이걸 정확하게 어디서 산 건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샀다가 포인트야. 그래서 얘는 뭘로 보는 게 좋아? 부사로 보는 게 좋아.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무슨 어다? 수식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정답은 무비 티켓까지만 밑주시면 돼. 다시 한번 해석하면 그는 샀다 영화 티켓을 박스 오피스에서. 넘어갑니다. 3번 예은이 My parents want a big house with a front yard. 해석. 그렇지. 목적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그렇지. 그러면 왜 with a front yard까지가 전부 다 목적어로 들어가? 그렇지. 빅 하우스를 꾸며주니까. 됐어요, 여러분? 큰 집이긴 큰 집인데 앞마당을 갖고 있는 집이잖아. 됐어? 자, 그래서 잠깐 필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해석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명사와 함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해석. 두 번째는 명사를 가진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명사에 대해서라는 뜻이 있어. 선생님, 왜 신호등을 만드세요? 가면 갈수록 좀 빈도가 적어져. 쓰이는 빈도가 적은 순서대로 쓴 거야. 그러니까 얘가 빨간색이 제일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쓴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빈도가 이렇게 가. 얘네야, 이건 필기해도 돼. 이건 필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건 다 필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건 빈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알았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여러분이 해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확대시켜 줄게. 명사와 함께 명사를 가진 명사에 대해서 중에 하나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And 4번입니다. The teacher introduced the transfer student to the class. 해석해 보시죠. 뭐라고요? 전학생이 뭐라고? 그렇죠. 맞았습니다. 그러면 목적어는 transfer student까지입니까? transfer student to the class까지입니까? 두 번째 거? 그러면 좀 이상해져요. 왜냐면 교실로의 전학생 이런 말이 있나요? 그런 말은 없지, 그치? 그래서 to the class는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게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아, 그렇잖아 얘들아. 그게 말이 되잖아.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학생을 소개하지 교실로의 전학생을 소개하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실로라는 말은 introduce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ransfer student까지만 목적어야. 다음 문제입니다. 5번. My brother and I made a plan for summer vacation. 지우 해석. 그렇죠. 그러면 목적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렇죠. 이거는 베이케이션까지 목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되셨습니까? 지우가 방금 말하는 것처럼 계획은 계획인데 여름 방학에 대한 계획으로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지. 그래서 뒤에 있는 for summer vacation이 형용사로서 수식어로서 쓰인 거야. 됐지? 얘들아 옆에 해석 방법 또 설명해 줄게. 얘들아 우리가 전치사 for 다음에 명사 있잖아. 요거에 대해서도 내가 나중에 여름방학 때 전치사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미리 가르쳐 줄게. 자, 이 전치사 for는 기본적으로 교환한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교환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 뒤에 있는 명사는 교환물이야. 교환물로서의 역할을 하거든. 근데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명사를 위해서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사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 그 다음에 얘들아 세 번째는 얘도 명사에 대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얘들아 여기 하나만 추가할게. 명사를 향해서라는 뜻이 있어. 그 전치사 4하고 전치사 2의 차이가 뭐냐면 전치사 2는 상대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곳에 간 거야. 근데 전치사 4는 그걸 목표로 삼아서 가는 뉘앙스야. 그런 차이가 있거든?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선생님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명사 때문에야. 수능에서는 명사 때문에라는 표현으로 4가 많이 쓰여. 그래서 항상 명사를 위해서라고 해석하지는 마세요. 그럼 너무 좀 실력이 부족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제부터는 명사 때문에라는 뜻으로 우리가 외워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괄호 안에 어구를 활용하여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는 그녀와 3개월 전에 결혼했다. 그러면 그녀와 결혼했다를 영작하면 되지. 어떻게 만들면 되니 얘들아? 현재야 과거야. 과거니까 married야 marry야? married이지. 그 다음에 와니까 with 써야 돼 안 써야 돼? with 쓰면 절대 안 되지 얘들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뭘 쓴다? 그대로 목적어 her를 쓰는 거야. 됐니? 얘가 주의해야 되는 첫 번째 동사. 삼형식 타동사지만 뒤에 목적어를 전치사를 쓰지 않는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왜요? 뭐뭐와라는 뜻이 중세시대 때부터 포함되어져 왔어. 이유는 설명할 수 없어. 알았지? 그 다음 7번입니다. 그 요트는 저녁에 해안에 도착했다. The yacht 어떻게 써야 돼? 또 과거야 현재야? 과거니까 reached지 얘들아. 그 다음에 해안이니까 왠지 at을 써야 될 것 같아 안 써야 될 것 같아? 왠지 at을 써야 될 것 같지? 애니까 그치? 그런데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3번입니다. 그의 딸은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받았다니까 쌍시옷 있지? 그럼 얘나 현재야 과거야? 그렇지. 그럼 ed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야 되지. 그런데 전화를 받았다니까 더 폰이라고 왠지 써야 될 것 같지? 뭐야 이게? 포프라니. 폰이죠. 그죠?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그 금메달 리스트는 환하게 미소 지으면 촬영해서 이랬다. 도훈아 어떻게 쓰면 될까? The gold medalist. get up일까? get up일까? got up일까? 그렇죠. got up. 더 발음해 보겠습니다. vehicle. 또 안 해 진짜. vehicle. vehicle 해봐. 비커 말고 vehicle. vehicle이야 얘들아. 알았지? and vehicle. 도훈아 got up 뒤에 나와 있는 the vehicle은 무슨 자리야? 그렇지. 목적어 자리 되는 거야. 왜? 내린 대상이잖아 얘들아. 됐지? 내린 대상이야. 목적어는 무조건 대상이야.
동사는 대상. 그 다음 10번입니다. 예은이. 그 직원은 점잖은 태도로 그 팀장 직책을 거절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Turn down a manager 포지션이 되겠지. 얘들아, turn down이라는 동사 되게 많이 turned down이구나. 미쳤구나. 자, turn down이라는 동사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자. 알았지? 돌리긴 돌리는데 down, 아래로 내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난 그냥 이 상태로 있을래. 이런 느낌이야. 안 할 거야, 더 이상.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turn down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절했다 다른 동사로 무슨 뜻이 있을까? 어떤 단어가 있을까? 거절하다. decline이 있죠, decline. 여러분 decline이 거절하다는 뜻으로 있어요. 아시겠죠? 네. 하나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거절하다라고 할 때 turn down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얘들아? decline을 쓸 수 있습니다. 거절하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더 있어. 뭐일까? R로 시작하는 거. reject가 있죠. 그렇죠? reject도 얘들아 거절하다라는 뜻이야. decline, reject, turn down. 다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재밌죠? 진짜로.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을 해석한 뒤 삼형식 문형이면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아니면 주어 동사 1형식인지 주어 동사 보어 2형식인지 말해보자. 얘들아 11번 The store stays open late on Fridays. 1형식이야 2형식이야 3형식이야? 다 같이? 외웠잖아. 이 2형식이죠. 왜요? Keep, remain, stay, stand, lie. 그치? stay 보여 안 보여? 보이지? open 보여 안 보여? 보이지? open의 품사가 뭐야? 열린이니까 형용사지. 됐어? 그럼 무슨 자리? 보어 자리. 그치? 그래서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해석하면 그 가게는 열린 채로 있다라는 뜻이지. 됐어? 우리가 2형식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다 같이요? 거꾸로 다 같이야. 뭐라고? 거꾸로 다 같이. 어떻게 해석했어? 열린 채, 야 이거 안 보이지? 열린 채로 있었다. 야. 됐어요? Jesus. 이제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입니다. late는 늦게라는 부사지. 왜 부사야? 동사인 stay를 꾸며주니까. 그치? 그 다음 on Friday도 뭐야? 부사지? 근데 어떤 차이야? 단어가 몇 개? 2개 이상. 부사? 9. 됐지? 12번입니다. I chose a long dress for my graduation party. 무슨 뜻이야 얘들아? 나는 선택했다. 긴 옷을 무엇을 위해? 나의 졸업 파티를 위해. 이 말이지. 졸업 파티를 위해서 선택한 거야? 졸업 파티를 위한 긴 드레스야? 둘 다 가능해. 알겠지? 둘 다 돼. 상관없어. 졸업 파티를 위한 긴 드레스라고 해도 되고 졸업 파티를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해도 돼. 하지만 이 얘기는 할게. 무슨 자리라고? 수식어 자리라고. 알겠죠? 꼭 기억해요. 13번입니다. 그럼 얘 동그라미가 정답이지 얘들아? 자 13번 보시면 Many car accidents occur at the intersection. intersection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inter는 between의 뜻이야. between. 그러면 section은 무슨 말이야? section은 사이를 두고 나누는 거야. section은 이제 구획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intersection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나눠지잖아. 마치 좌표 평면처럼. 그죠? 자 그래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자동차 사건들은 발생한다. 어디서? 교차로에서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얘들아 됐니? 자 그럼 몇 형식이 되는 거야? 1형식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왜요? 교차로에서 발생한다야 교차로에서 사건은이야? 교차로에서 발생한다지 얘들아. 됐어? 자 그러면 누구를 꾸며줘?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 구가 되는 거야. 얘나야 구라는 이름을 내가 왜 자꾸 붙이지? 단어가 몇 개 이상이니까? 단어가 2개 이상이 한꺼번에 부사가 되면 우리가 부사구라고 합니다. 단어가 2개 이상이 한꺼번에 명사 역할을 하면? 바로 그거야. 단어가 2개 이상이 한꺼번에 동사 역할을 하면?
예나야, 주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돼? 근데 명사가 지금 단어 몇 개야? 그럼 명사? 끝. 넘어갑니다. 14번입니다. A lazy student turned in the homework after the deadline.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일까? 게으른 학생은 제출했다. 무엇을? 숙제를. 언제? 마감일 후에라는 말이지. 됐어? 그럼 얘들아 이거 몇 형식일까? 3형식 되는 거니까 정답은 동그라미. 됐니? 다시 한번 해석할게. 한 게으른 학생은 제출했다. 그 숙제를 마감일 후에. 다음입니다. 15번입니다. Last year, Betty became a music teacher in the middle school. 무슨 뜻입니까? 작년에 베티는 뭐가 되었다? 음악 선생님이 되었다. 한꺼번에 거꾸로 해석했다. 몇 형식? 2형식. 얘들아 대답을 해주죠. 2형식이 되는 거지? 어디서? 중학교에서야. 됐어? 중학교에서는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겠지? 왜? 중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야? 중학교에서 되었다야? 중학교에서 되었다지? 아니 고등학교에서 된 거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부사인데 단어가 4개니까 부사구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쓰면 정답이죠. 요렇게.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